아무리 일해도 부자 못 됩니다. 자본이 넘쳐나는 시대, 이 시대는 짧게 끝났습니다. 학생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미친 듯이 한다고 해서 메디컬 가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부 다 지금 집단 무기력에 빠져 있다. 목적 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목표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 공허가 곧 뭡니까?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감각과 연결되는 거죠.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불행감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메디칼은 무조건 일단 그건 어쨌든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행복하실까요? 매일매일 사람을 치료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행복을 쾌를 느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뜻밖에도. 진짜로 전교에서 1등한 애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마음속에 충만함의 쾌가 사람 치료입니까? 까놓고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오직은 뭐예요? 의사라는 지위야 돈이잖아요. 한순간도 낭비했다는 감각 없이 정말 가슴이 꽉 찼느냐 그 차원에서 후회 미련이 없는 어쨌든 포기하고 답리한 거잖아요. 아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유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촉부자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오늘 제목은 왜 공부하는가, 왜 사는가 상당히 묵직하고 어떻게 보면 본질적 주제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묵직한 내용을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왜 준비했느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내용인데 없는 것 같아서 시대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불편함과 불행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이 뭔지 또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컨텐츠가 없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10대 그리고 성인 이 두 얘기를 믹스해서 할 겁니다. 첫 번째, 나는 성인인데 10대 뭐 입시 얘기 이런 거 들어야 돼? 들어보시면 일단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시대가 변했다고 말씀드렸죠. 알아두면 재밌을 거고 거꾸로 10대는 내가 어른들 얘기 들어서 뭐합니까? 여러분 좀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바로 20대 성인이 됩니다. 그때 내가 맞이할 어떤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오늘 10대의 어떤 입시 얘기할 거고 성인의 사회 얘기를 할 건데 들어보시면 그 본질과 구조가 소름 끼칠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같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대와 성인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대에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얘기를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10대든 학생이든 성인이든 모두 집단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일단 사회 겉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 밑에 본질은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분석해 드릴 텐데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공부를 과거처럼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치열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 성인도 마찬가지다. 직장에 가서 누구도 옛날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롭지도 못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워라벨 이 직장 끝나고 뭐 취미나 여가를 즐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취미를 막 엄청 치열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회사 끝나고 가서 그냥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하다가 그냥 잠든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고 어정쩡한 상태.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부 다 지금 집단 무기력에 빠져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뭐 꼰대 같은 소리, 의지가 없다, 열정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로 하진 않겠습니다. 개인 의지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10대들의 구조 문제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 10대들은 예전만큼 공부를 치열하게 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하고 있느냐. 두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사회의 어떤 변화입니다. 성인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스카이만 가면 인생이 바뀐다. 일단 그게 옳은지 아닌지는 오늘 뒤에서 얘기 드릴게요. 좌우지간 우좌지간 스카이만 가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반에서 꼴등인 학생도 뭐 열심히 안 하는 학생도 마음속 구석에는 그래도 스카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식이 변했죠. 이제 스카이 간판이 과거 예전처럼 정말 인생을 바꿀 만큼 보장해 주느냐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10대들은 어떠냐면 스카이는 먹히지 않고요. 메디컬이라고 흔히 말하는 뭐 의치안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그냥 의사 되는 거. 그 정도 아니면 인생이 바뀔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것도 알아두세요. 메디컬 의사라면 스카이 정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뭐 최상위권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아니라 거의 극상위권급이어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인생이 바뀐다. 자, 그러면 거꾸로 스카이는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이 꼴등이어도 마음속에 메디컬 한번 품고 한 번쯤은 치열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치열하지 않다고 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한 거에 답이 있어요. 일단 메디컬은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시 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수능이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수능 위주였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고1, 2, 3 흔히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 현역들한테는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신입니다. 수시 확대와 더불어 내신이 엄청 중요해졌는데요. 이 내신은 구조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적이죠. 1, 2, 3학년, 즉 1학년 때 내신을 혹시나 조금 망쳤어요. 그럼 2, 3학년이 지나면 지나간 과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내신이 완벽해도 갈까 말까 한 게 인생 바뀌는 메디컬인데 1학년 때 시험을 망쳤다? 그 순간 학생들은 나는 메디컬은 갈 수 없겠구나. 인생 바뀌는 걸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걸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1학년 때 내신 망쳤어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하튼 학생들한테 제일 와닿는 다이렉트한 감각은 어쨌든 내신을 망쳤다? 메디컬은 안 된다.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굳이 하나를 높인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많이 바뀌나? 물론 인서울 이 정도에 대한 욕구들은 다 있어요. 그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 뭔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나라의 문제지만 어쨌든 수도권에 가서 대학생활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 정도지. 뭐 인생을 바꾼다? 그 정도 인생을 바꾼다가 돼야 굉장히 치열해질 거잖아요. 여기서 치열은 진짜 밤새고 코피 터지는 것만이 아니라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굉장히 치열한 불편함 꼭 해야 돼.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돼. 그 정도가 될 텐데.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까지 극소수 빼고는 치열하지 않다고 그랬죠. 극소수는 뭔지 아세요? 전교 거의 1, 2등급 극상위권. 그 친구들은 메디컬이 다을랑말랑하니까 인생이 바뀌는 메디컬이 달랑말랑하니까 그 친구들은 정말 매일매일 치열하게 공부하고 다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갈 수도 없고 그 밑에 대학은 간다고 해서 별로 인생에 영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뭡니까? 치열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공부를 놓는 것도 아닙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 어정쩡 그 상황인 거죠. 물론 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니까 뭔가 메디컬은 모든 거에 앞서는 최우선 가치처럼 말씀드렸는데 이 메디컬은 과연 가면 무조건 좋은 거냐? 정말 인생이 바뀌는 거냐? 경제적 차원에서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인생적 측면에서 정말 그게 전부인지는 이따 뒤에서 다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일단은 냉엄한 현실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학생들은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집단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왜냐?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목표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죠. 개인 의지 문제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구조가 만들어낸 집단적 현상입니다. 재밌는 거 이제 성인 얘기를 해볼게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맞이할 20, 30대에 맞이할 현실 성인 여러분들은 들어보시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과거에 고성장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뭐였느냐? 정말로 치열하게 일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직접 모은 월급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었고 그때 차곡차곡 모은 걸로 사놓은 집이 자산이 폭등하면서 누구나 정말 성실하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손에 잡힐랑 말랑 했었습니다. 뭐 그런 거 말고 그때도 그냥 물려받은 상속받은 금수저들 맞는데요. 금수저들은 당연히 제외하겠습니다. 계속 재산을 물려받는 그 사람들 말고 제 말은 자수성가. 고성장 시대에는 자수성가 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꽤 큰 부자 될 가능성이 있었죠. 치열하게 일했어요. 다시 부자가 인생에서 오르냐 아니냐는 뒤에서 얘기하고 일단 가장 와닿는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누구나 치열했죠. 그러다가 고성장이 멈추고 저성장 시대가 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눈을 돌립니다. 공무원은 초부자가 되는 길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나 그냥 기본은 해야 되니까. 그게 의미하는 것은 뭐였죠? 초부자는 이제 될 수 없다라는 자각, 직업이라도 있어서 기본을 해야 된다는 저성장 시대가 왔죠. 그런데 잠깐 지난 5, 6년 우리가 다시 한번 환상을 품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성인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저성장과 코로나가 겹치면서 이걸 극복하고자 아주 단순한 방법을 미국에서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자금을 풀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고자본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든 자산 가격들, 부동산, 코인, 주식들이 막 올라가면서 다시 잠깐 희망이 옵니다. 잠깐만 내가 치열하게 주식 투자를 하면 치열하게 쫓아다니면서 부동산, 경매 이런 것들을 하면 심지어 치열하게 예술품, 그림을 사면 초부자가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시대가 잠깐 와요. 그리고 노동의 변화도 옵니다. 쉽게 말하면 플랫폼 노동.
뭐 꼭 말하는 배달이나 이걸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심지어 플랫폼 노동이 되면서 그런 배달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꽤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겠죠. 또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유튜브가 있죠. 틱톡이 있죠. 그죠? 유튜브나 뭔가 틱톡에서 내 개인적 재능을 팔면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금수저도 아니지만 초부자가 됐다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잠깐 희망을 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본이 넘쳐나는 시대, 이 시대는 짧게 끝났습니다. 이제 이 시대가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고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몇 년 동안은 이 시대는 안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왜곡된 거예요. 과거의 고성장과 상관없는 그냥 자산 버블인 거예요. 자, 플랫폼은 어떻습니까? 유튜브, 꿈꾸는 학생들 많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자각하고 있죠? 유튜브도 이제 공급이 넘쳐납니다. 쉽게 돈 벌 수 없다는 거 알죠? 흔히 여러분 댓글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튜버에서 초부자 될 정도의 뭐 연 1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려면 그건 그냥 뭐 연예인 하는 거, 그건 정말 메디컬 가는 거랑 똑같은 정도의 노력, 아니 그거보다 더 큰 노력, 아니 노력으로 안 되는 운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초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목표,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체감적으로 성인들은 느끼고 있어요. 뭐랑 똑같죠? 내신이 누적돼서 내가 메디컬은 갈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학생들처럼 사회로 나가면 내가 극상위의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직감하게 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직감하면서 어른들도 어떻게 돼가고 있죠? 일터에서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왜? 해봤자 안 될 거니까.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죠. 기본은 해야겠죠. 그래서 또 나갑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닙니다. 워라밸이라는 것도 탄생했습니다. 두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얼핏 말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전부일까? 라이프도 중요하지 않을까? 또는 한편으로는 뭡니까? 부자가 어차피 될 수 없다면 여가 시간이라도 즐기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 끝나고 여가도 치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성인들도 무엇입니까? 전부 다 어정쩡하고 어중간한 그런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서 겪고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의식화시켜드린 겁니다. 무의식에서 뭔가 몸으로 느끼고 있지만 이게 뭔가 표현이 안 되는 것, 그것들을 여러분이 딱 듣자마자 바로 저거다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식한 용어로 의식화라고 하고, 겉에 있는 상황 밑에 있는 어떤 본질, 그죠? 근데 그 본질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걸 손에 잡히게 와닿게 바꾸는 것. 그래서 저희는 코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좌우지간 이 시대의 코드를 짚어주는 것. 10대부터 성인까지 전부 다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하다, 뭐 의지가 약해졌다 옛날에 비해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구조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와닿지 않는 분들 계신가요? 그죠? 1번, 이것은 올해부터 더 가속될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쌓여온 이 구조가 올해부터 더 폭발한 거예요. 지금 별로 공감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어정쩡함, 집단 무격이 뭔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입시가 좀 빨랐고요. 성인들의 이 저성장, 이거는 올해부터 더 가속화될 거라서 곧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미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 듣고 진짜 의식화라는 게 저거구나라고 딱 가슴에 와닿으셨을 겁니다. 더 본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10대 학생들과 성인들은 무언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불행감. 어쨌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복, 불행이기 때문에 이 불행 감각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불행감이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이 느꼈던 그 찌찜함을 두 번째로 의식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허감입니다. 공허감은 물론 심리학자, 철학자마다 좀 다르게 쓰는데요. 저는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쓰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마음이 꽉 차 있지 않은 상태, 동그란 마음을 그렸을 때 한쪽이 비어있는 상태.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공허감의 반대는 충만감입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어정쩡함, 치열하지 않으면 마음을 꽉 채우지 못합니다. 이렇게 비교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모두가 스카이를 꿈꿨을 때는, 치열했을 때는 좌우지간 마음은, 학생들 마음은 공부로 가득 찼습니다. 다시 그게 옳으냐 아니냐 나중에 말씀드린다고요. 어쨌든 공부로 매일매일 가득 찼어요. 수학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죠. 그죠?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수학에 미친 듯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전교 꼴등도 제가 뭐라고요?
안 하고 있지만 수학 공식은 꽉 차지 않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자책감이라도 꽉 차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공부로 마음이 가득 차 있던 겁니다. 과거에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하거나 부동산을 공부하거나 투자를 한다면 초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떤 목적의식이 있었을 때는 가슴이 일, 투자 이런 것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을 겁니다. 그죠? 충만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어정쩡하면서 잃어버린 것은 뭐다? 바로 이 충만감입니다. 그리고 공허감이 커져가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제 얘기를 지금 듣고 바로 저거였어. 내가 뭔가 불편했던 게 저거였어. 라고 확 느낌이 오실 거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사람마다 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이 감각은 굉장히 커질 거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공허감으로 안 끝나고 상당히 큰 불행감으로 확장될 겁니다. 왜 그렇게 확산하냐? 이 공허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 공허감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했느냐? 아주 본질적인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죠? 이 공허감이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은 인간 모두에게 있는 DNA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언젠가 이것을 느끼게 될 거고 굉장히 큰 불행감이 들 거라고 한 겁니다. 인간 DNA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유한한 인생에 대한 그냥 좀 오그라들게 말하면 한 번뿐인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유한한다. 그 유한성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그건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인간은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번식도 있는 겁니다.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손을 낳아서 나는 유한한 인생으로 죽지만 영원히 나는 내 DNA를 복제한 내 자손들이 살면 그나마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종교 같은 게 있죠. 이 생은 유한하지 않아.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내 생은 거기서 영생을 하게 될 거야. 그죠? 그런데 그건 인생이 끝난 다음 얘기고요. 오늘 하루하루도 인간들은 그것에 대해서 느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DNA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유한한 인생에 대한 감각이 조금 더 예민한 사람들이 있고 아직 예민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인생관 때문입니다. 인생관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아주 선천적인 뿌리,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겪어온 어떤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달라집니다. 일단 선천적 뿌리는 똑같아요. 유한한 인생에 대한 감각은 분명히 있는데 어떤 사람은 커가면서 이 유한한 것에 대한 고민이나 경험들을 하면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감각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쪽 인생관인 거죠. 한 번뿐인 인생 이게 굉장히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 밑에 깔려있는 DNA 있지만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아직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은 그런데 다시 한번 아주 근반 DNA에 깔려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고 이것은 큰 감각으로 돌아올 겁니다. 가장 중요한 또 뭐냐면 이 공허감, 이 유한한 인생 이게 공허감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어정쩡하게 가슴이 꽉 차게 경험을 못했을 때 그때 느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인생이 매일매일 낭비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닌데 나 되게 몸은 바쁘게 살았는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 낭비했다 이 감각은 단순히 물리적 시간이나 양을 오래 쏟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일터 나가시죠. 딱 일 나가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하나 힘드시고 하루 종일 회사에 있고 돌아오고 하는 것들 꽤나 많은 시간을 쏟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아침부터 나가서 야간 자율학습이나 학원까지 오면 아침에 별 보고 나가서 밤에 별 보고 돌아오죠. 근데 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공허감이 들까요? 제가 그래서 이 마음을 표현한 거죠. 무슨 얘기냐? 인생을 꽉 차게 살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몸이 바쁜 게 아니고요. 마음이 꽉 찬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날 있죠. 일해서 힘들었든 아니든 자기 전에 와 오늘 진짜 후련하다. 오늘 후회 하나도 없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날 일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공부를 열심히 했든 아니면 하루 종일 공부 때문에 괴로웠든 수학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나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는데 잘 때 그런 기분이 들죠. 와 오늘 하루 공부가 내 마음에 가득 찼다. 다른 말로 하면 와 진짜 후련했다. 여러분들 치열의 다른 말 열심히 해야 된단 말 있죠. 놀라운 얘기. 항상 어휘를 보면 본질이 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 맨날 열심히 하자 말 들어보셨죠? 그 심자가 무슨 심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그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런 비유를 한 겁니다. 가슴이 뭔가 비어 있잖아요.
24시간을 다 썼어. 몸이 바빴어. 그런데 가슴에 가득 그 대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 공허가 곧 뭡니까?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감각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뭘 자극하는 겁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더 근본 본질. 뭐? 인생의 유한한 인생을 나는 지금 낭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불편함이 되는 거고, 이 감각이 예민한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행감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자, 지금 공허해요. 못 느꼈다고 쳐요. 또 다음 날도 공허해요. 다음 날도 공허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1년을 지났다고 해보죠. 또 와닿게 얘기해 볼까요? 고등학생으로 말해 볼까요? 3년 동안 별로 나는 공허하지 않는데, 인생 낭비되는 감각 없는데, 뭐 유한한 인생? 난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3년을 살았다고 해보죠. 뒤돌아봅니다. 지나간 3년은 철저히 마음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했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했다는 걸 그때 느낄 수 있어요. 또는 30대에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이미 3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번복할 수 없어요. 그죠? 과거로 타임머신 타라고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게 3년, 4년, 5년, 10년이 될수록 나중에 더 큰 허망감이 오죠. 그게 후회와 미련의 본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후회와 미련입니다. 후회와 미련은 정말 영혼을 잠식합니다. 그 후회와 미련의 첫 번째 본질이 뭔지 아세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낭비한 기분입니다. 부모님들이, 성인 여러분들이 학생들 보고 야 진짜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 좀 해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죠. 그 후회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과거에는 뭡니까? 학벌 컴플렉스 때문이었겠죠.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대학 간판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더라. 근데 이제 그 시대는 점점 끝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두 번째가 뭐인지 아세요? 지나간 과거에 내가 3년 동안 멍하니, 과거에 그 목표 때문에 치열하게 모두가 살았지만 그 와중에도 멍하니 살았던 기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3년을 멍하니 어정쩡하게 보낸 사람이 그때도 있었겠죠. 그 지나간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고 무려 3년 되는 시간이고 10대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기에. 다른 걸 하나 해석해 볼까요? 요새 재수생들이 최대입니다. 대학 간판 하나 올리려고 그 아까운 청춘의 1년 재수할 때 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왜 재수를 할까요? 대학 간판 하나 올리려고?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 메디컬 가려고? 재수생이 그 메디컬 때문에 극상위권부터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 여러분 재수한다고 해서, 또는 아까 제가 수시 얘기하니까 재학생들 중에 전 그럼 자퇴하고 정시로 바꿀까요? 왜 학교 선생님들이 다 말리는지 아세요? 그 누적돼 있는 위에 극상위권 재수생들이 몇 년 동안 누적되면서 메디컬만 갈 수 있는, 메디컬만 가면 되는, 누적되면서 가기 쉽지 않아요. 이거 재수생 되면 다 합니다. 근데 재수생이 몇십만 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3년 동안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다시 학생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생은 잘못이 없어요. 이 구조적 문제 때문에 어정쩡하게 보낸 거야. 지나간 3년이 너무나 인생 낭비한 것 같은 거야. 그 밑에 DNA의 본질에는, 아주 밑에 있는 본질, 유한한 인생에 대한 두려움. 내 황금 같은 3년을 보낸 거야. 이제서라도 진짜로 한번 불태워보겠다 하면서 가슴이 꽉 찰 때까지 공부를 가슴으로 꽉 채워보겠다. 충만하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재수생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예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에 있는 본질 중에 하나는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수생 그나마 좀 다행이죠. 일단 지나간 3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진짜 돌아오지. 제가 이렇게 목 놓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시간은 지금도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습니다. 3년 지난 것만도 아깝죠. 왜냐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나마 뭔지 아세요? 재수생은 그래도 뭔가 공부로 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하지만 아무 감각 없이 25 넘어버리면, 30살이 넘어버리고 40대가 넘어버리면 공부에 대해서는 영원히, 아까 제가 말했죠? 잠식하는 후회와 미련. 그 후회와 미련도 사실 본질이 뭐라고요? 내가 지난 인생을 낭비했던 것 같은 그 감각.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왜 10대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솔직히 고등학교 이전에 어린 시절엔 낭비도 좀 해도 돼요. 그때는 인간이 돼가는 과정이니까. 하지만 이제 인간이라는 감각이 잡혔을 고등학교 때부터 후회와 미련이, 낭비하는 시간, 마음을 꽉 채우지 않아서 공허로 낭비하는 그 감각을 가지고 20살이 되면 다시 그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성인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맞잖아요. 그죠? 진짜로 고등학교 때 나 후회 하나도 없었어. 나 미련 하나도 없어. 나 진짜 완벽하게 시간 낭비 안 한 것 같아. 정말 속이 후련할 때까지 공부했어. 이런 성인들 몇 명이나 되세요? 그래서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술자리에서 얘기하죠.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그때 너무 애매하게 학교를 다녔어. 차라리 빨리 자퇴를 할 걸 그랬어.
아, 공부 좀 할 걸. 근데 그 뒤에 점점점에는 그죠? 아픈 감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점점점.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미 내 유한한 인생에서 한 부분은 크게 낭비가 되었다. 그것이 후회와 미련인 겁니다. 매일매일 예민한 사람들은 공허감을 느낄 겁니다. 그 공허감이, 그 낭비감이 결국은 후회와 미련으로 연장될 거예요.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 매일매일 느끼는 공허감에 대해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공허가 누적된 다음에 한 방에 돌아왔을 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의 이름이 후회와 미련입니다. 구조 문제, 지금 상황의 겉부터 제가 의식화해드렸습니다. 10대든 성인이든 전부 다 어정쩡한 상태다. 근데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어정쩡한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 불행감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 그 불행감의 이름은 공허감이다. 공허감은 왜 불행으로 연결되는가? 인간 DNA는 뭐? 유한한 인생에 대한 두려움,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놔두면 이 공허감이 누적되면 나중에 후회와 미련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허감은 없애야 합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대안은 치열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거의 원인이 뭐라고요? 치열하지 않고 어정쩡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치열해져야 됩니다. 어정쩡해지면 안 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공부 있잖아요. 하려면 진짜 전교 1, 2등처럼 해야 됩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성인 여러분, 일 미친 듯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웬 꼰대 같은 얘기?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에? 그래서 뭐 승진하고 돈 벌고 성적 올리자는 거예요? 다시 저 앞에서 말한 거 비유 아닙니다. 은유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해봤자 부자 못 됩니다. 기분 나쁘셔도 상관없는데요. 아까 제가 사회 구조로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말씀드렸죠. 아무리 일해도 부자 못 됩니다. 학생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미친 듯이 한다고 해서 메디컬 가기 되게 힘듭니다. 수시에서 한 번, 두 번 시험 망쳤어요? 거의 힘들 거고요. 그죠? 정시, 도전, 위에 고여있는 재수생 때문에 여러분 못 갑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근데 왜 제가 치열해지자고 말한다고요? 관점을 바꾸자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매일매일 공허감을 안 느끼기 위한 방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충만해지자는 거예요. 공부로 일로 가득 채워야 하루하루 끝나고 집에 갔을 때 나 인생 오늘 낭비한 것 같아. 아, 후회돼. 후련하게 못했어. 다른 얘기예요.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과정을 위한 과정인 겁니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치열을 위한 치열인 거예요. 집에 갈 때 이 감각을 느껴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집에 갈 때 와, 오늘 수학으로 가득 찼어. 그게 수학에 대한 걱정이든 수학 공부든 가득 찼어. 후회 없어. 그리고 뭐? 이 모든 게 뭘 위해서지? 아, 이렇게 성적 올라갈까? 그냥 그 자체로 된 겁니다. 오늘 하루 공허감을 안 느꼈다. 나 오늘 충만했다. 직장 다니는 성인 여러분, 하루 종일 일 열심히 하세요. 아, 회사의 노예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아, 그거 아니에요. 월급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승진해서 뭐 합니까? 아니고요. 그렇게 한다고 제가 부자 됩니까? 아니고요. 그냥 그 후련함, 그 충만한 자체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왜? 그 반대에 있는 공허감은 아까 말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공부와 일을 가슴에 가득 채울 때까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일이든 취미든 수학이든 정말 가슴에 가득 찬다.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정말 밤에 자기 전에 오늘 완전히 나 진짜 다른 생각 할 것도 없었어. 완전히 가슴에 가득 찼어. 완전히 거기에 몰두했어. 아, 진짜 1%의 에너지도 안 남아있어. 아, 후련해. 또는 아까 말한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후회 미련, 다시 미래의 결과랑 성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한순간도 낭비했다는 감각 없이 정말 가슴이 꽉 찼느냐, 그 차원에서 후회 미련이 없느냐, 그걸로 측정하세요. 그렇게 사시면 이것이 첫 번째 대안. 공허감 없이 매일매일 충만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옆에서 온갖 비아냥과 냉소가 쏟아질 겁니다. 다들 어정쩡하게 엎드려 자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눈이 텅 비어 있는 상태인데 혼자 눈이 초롱초롱하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친구가 물어볼 거예요. 너 뭐 하냐? 나 공부해. 야, 그런다고 네가 전교 1등 될 것 같아? 또는 지금 전교 1등 된다고 해서 네가 메디컬 갈 것 같냐? 또는 메디컬은 아니고 그 밑에 대학 가면 인생이 바뀔 것 같냐? 자, 뭡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다 그 사회 구조적 얘기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대답은 이거예요. 물론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우리는 아, 나는 1등 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나 스카이 가려고 하는 거 아닌데. 나 메디컬 못 가. 나는
공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상대방을 알쏭달쏭한 눈을 하겠죠. 일단 상대방도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도 사회 구조적인 것 때문에 어정쩡할 수밖에 없어요. 1번. 두 번째는 거기서 느껴지는 감각을 아직 의식화하지 않은 거예요. 방금은 그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공허하지 않으려고 그래. 충만하려고 그래. 그랬을 때 그 단어만으로 의식화될 수 있어요. 친한 친구라면 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내가 느꼈던 찜찜함이 뭔지 알겠어. 나도 그런 목적으로 한번 해볼까? 아주 소수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라면 그죠?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너무 아끼는 친구라면. 그래서 빨리 공허로 시간이 누적돼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후회로 한 방에 돌아오지 않게 잡아주시든가. 그죠? 다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내 인생이니까 그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냉소주의, 허무주의, 적당주의, 집단 무기력. 그것들은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들은 언젠가, 그죠? 언젠가 이걸 깨닫고 이 마음에 있는 불편함이 공허함이 약고란 걸 나중에 깨닫겠지만 그 나중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니까 서운해할 거 없이 일단 나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관점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성공, 결과 아니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공허함을 없애고 충만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기 위한 거니까 조금 달라요. 뭡니까? 하루 종일 공부했어. 몇 점이 오를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 다음 월급이 얼마나 오를까?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일했는가 아닌가만. 그래서 제가 새로 드리는 기준은 뭐라고요? 후련했느냐, 후회가 없느냐, 가슴 가득. 그래서 제가 공허 충만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가슴 가득 공부가 찼느냐, 혹시 비어있는 부분이 없느냐. 충만은 뭐라고요? 가슴 가득 내가 했던 일과 취미, 공부로 가슴이 가득 찼느냐. 오직 그게 기준이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공허했냐, 충만했냐 이것만 기준으로 하라고요. 이게 다인 겁니다. 자, 너무 단순한데요. 다시 치열하게 하자고요. 다시 그 세밀한 정의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왜냐면 두 번째 대안으로 가볼게요. 가슴을 채운다. 즉 무슨 얘기냐면 눈앞에 있는 그 경험의 전부를 채워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뭐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는지 아세요? 전부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선 뭐가 전부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일로 가슴을 가득 채우랬죠? 가서 하는 일을 아까 제가 말했죠. 물리적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채우려면 일의 모든 전부가 가슴에 들어 차야 돼요. 일의 껍질만 차지잖아요. 그럼 뭐냐면 겉만 채워지고 가운데가 비는 겁니다. 자, 일의 전부라는 게 뭘까요? 공부의 전부라는 게 뭘까요? 아니면 여러분 뭐 커피가 취미예요? 커피의 전부라는 게 뭘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커피를 다 마시면 되나요? 다 마신다고 해봐요. 진짜 가슴에 커피가 가득 찰까요? 다 갖고 일을 열심히 한다가 뭔가요? 열심히 한다가.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막 인상을 찌푸리라는 거죠. 인상을 찌푸리면 가슴에 일이 가득 차나요? 공부라고 말해보죠. 가갖고 그러면 학원 가서 인강을 전부 다 들으면 되나요? 프리패스 구입해갖고 1강부터 100강까지 다 들으면 되나요? 해보세요. 했는데도 뭐가 안 채워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또는 제가 커피나 취미 얘기했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부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요새 인터넷에 정보가 엄청 많죠. 커피에 대해서 정보 너무 많아요. 뭐 와인에 대해서 정보 너무 많아요. 공부에 대해서도 정보 너무 많아요. 전 다 알아보고 하는데요. 일단 좋은 자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열심의 두 번째로 이어지는 대안은 그 분야의 전부가 뭔지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커피 가게 갈 때도 가서 그냥 열심히 먹어야지? 그럼 뭐가 열심인지 모르죠. What is 열심? 커피가 뭔지 정보 좀 알아보라는 겁니다. 커피에 대해서 공부해라. 공부도 공부에 대해서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수학이 뭔지, 수학을 공부한다는 게 뭔지. 근데 유튜브에 있는 넘쳐나는 정보를 보잖아요. 그걸 보고 가도 뭔가 공허함이 안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간다고 해봐요. 그죠? 무슨 일본 여행을 간다고 해보죠. 도쿄에 대해서 정말 영상을 한 200개 보고 갈 거예요. 그럼 한 겁니까? 일단 애티튜드는 좋아요. 일본 도쿄를 가슴 가득 채우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왜 200개를 봤는데도 가슴이 가득 차지 않을까요? 이것도 시대의 두 번째 문제인데요. 너무나 얕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과거보단 좋아요. 아무런 정보도 없는 과거보단 좋은데 너무 얕은 정보들. 그래서 내 마음 꽉 채워주는 게 아니라 뭔가 겉핥기만 하고 왔다. 그래요. 오늘의 두 번째 중요한 단어. 겉핥기. 여행에 대해서, 도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아보고 갔다 왔는데 왜 겉핥기일까? 커피에 대해서, 와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유튜브를 봤는데 왜 겉핥기일까? 그죠? 전부에 제가 모양을 묘사해 드릴게요. 전부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커피를 그냥 다 마시는 것만으로도, 도쿄에 있는 모든 식당을 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차져야겠죠. 그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린 제가 그래서 이 공허와 충만이라는 개념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저희의 일이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손에 잡히게 의식화해 드리는 거. 공허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 속과 겉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의 핵심은 이 속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네. 다시 그냥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겉만 칠하는 게 문제고요. 그 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속을 경험하는 게 사실은 모든 걸 경험하는 거 더 중요합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커피의 본질이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에 도쿄라는 도시에 본질이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것에 본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애. 너무 제가 무거운 얘기만 한 것 같아서 10대, 20대 모두가 관심 있는 걸 뭘 할까 하다가 연애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유튜브에 보면 온통 연애에 대한 정보 후일담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 연애를 할 때 여자를 꼬시는 법, 남자를 꼬시는 법, 이런 외모를 하면 되게 좋아한다. 이런 커피숍에 가서 이런 매너를 보이면 다 넘어온다. 오직 꼬시고 꼬시는 그런 내용만 있습니다. 일단 부정하진 않습니다. 연애 1단계는, 그죠? 가장 겉에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인간도 동물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것, 어떤 매력,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분위기.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머무는 게 문제인 거죠. 왜 수많은 남자, 여자, 이성 친구를 사귀었는데도 또는 지금 사귀고 있는데도 마음이 꽉 찬 느낌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정말 사랑으로, 저 사람으로 가슴이 꽉 찼다는 느낌을 느낀 적 있으세요? 에? 그 친구랑 안 가본 곳이 없고 여행도 가보고 선물도 해보고 뭔가 다 해봤는데 왜 한 번도 가슴에 충만감을 느껴본 적이 없을까요? 그것은 연애와 사랑의 본질을 몰라서입니다. 1단계예요. 겉이에요.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성적 본능, 동물적 매력으로 끌리는 거죠. 근데 그건 1단계라고요. 2단계로 넘어가야죠. 갑자기 연애와 사랑 본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와닿게 얘기하려면 해야 되니까. 그 가운데 있는 본질, 진짜 여러분이 연애를 완전히 경험하시면 가운데 있는 본질은 뭔지 아세요? 이제 외적인 걸 뛰어넘어서 내 속에 있는 가치관, 이 거주 껍데기가 아니라 내 생각과 가치관 또는 남한테 보여주면 이성적 매력은 없을 것 같은 나의 본 모습. 그러나 이게 솔직한 나이기에 그냥 조건 없이 평가 없이 수용해 주길 원하는 마음. 세상에 얕은 사람들은 들으면 바로 저평가하고 나를 까내리겠지만 하지만 이게 나인 걸 어떡해. 세상 누군가 한 명한테는 평가받지 않고 온전히 이해받고 존중받고 싶은 바로 그거. 복잡하세요? 데이트 했잖아요. 그다음 이성적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끝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2단계로 넘어가야죠.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할 때 진짜 대화. 저 대화하는데요. 그게 대화가 아니야. 카톡으로 누구야 사랑해. 너 오늘 너무 예쁘더라. 또 보고 싶어. 다음에 이 데이트 장소는 어떨까? 그건 1단계라고요. 그게 아니라 뭐? 나는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한 이런 모습이 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겉 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니? 얘기하세요.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때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수용 못하고 평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때 헤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성적 매력, 떨림이 없고 설렘이 없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인간이 동물입니까? 동물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연애하고 헤어지니까 계속 뭐가 남는 거지 아세요? 첫 번째 후회, 미련. 뭔가 쟤랑 끝까지 못 가본 것 같아. 그렇죠? 아까 제가 경험의 전부로 가슴을 채우랬죠. 그냥 이제 안 이뻐 보여서 헤어졌는데 왜 자꾸 걔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그 이쁨이 자꾸 떠올라서 두 번째로 만나는데 안 이쁜 게 아니라 뭔가 끝을 안 본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끝을 안 본 거죠. 왜? 그 2단계 대화까지는 안 들어갔으니까. 연애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사랑이 있어요. 속에는 사랑이 있고 제가 아까 두 번째로 말한 게 사랑이고 그냥 이성적 매력을 말하는 게 연애예요. 근데 유튜브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표현도 힘들고 어렵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것도 사회 구조적 문제예요. 유튜브나 틱톡은 끊임없이 조회수를 원하죠. 그죠? 스터디 코드 영상의 가장 큰 단점은 유튜브 환경과 안 맞아요. 더럽게 길죠. 그죠? 재미 더럽게 없죠. 이렇게 하면 구독자와 조회수를 못 벌어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동기부여가 뭔데요? 구독자 조회수로 돈을 벌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정보밖에 없죠. 짧아야 되죠. 짧을 때 가장 좋은 건 뭐죠? 이성적 자극인 거죠. 무슨 대화, 가치관, 이 안에 있는 거 100% 수용. 이걸 한다고 누가 좋아할까요?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못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친구와 전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와 미련이 남는 거죠. 또는 계속 이성 친구를 만나는데 처음에는 충만한 것 같지만 갈수록 뭔가 공허함이 느껴질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을 만났을 때 가득 채워야 되는 전부로 못 채웠기 때문이죠. 연애는 거친 거예요. 커피를
가서 미친 듯이 마셔본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본질도 모르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마셔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또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도 못해. 전부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커피에 대해서는 저 공부하고 있어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요. 오늘 연애 사랑도 제가 시간이 없고 예시니까 짧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커피도 가장 중요한 게 뜻밖에도 향이라고 해볼게요. 예, 향이 정말 중요하다. 그 향 하나하나를 분리하듯이 음미하고 즐기는 것이 진짜로 커피의 본질이라고 하면 그것까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게 제일 비싼 거래. 여기 뭐 케냐에서 왔대. 요새 이 산미 있는 게 유행이래. 요새 에스프레소가 유행이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로 에스프레소와 이것의 향은 뭐가 다를까?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1번. 커피에 대해서는 후회 미련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에 뭔지 알아요? 커피로 가슴이 가득 차서 충만한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고 싶은 거, 치열하게 하세요. 커피를 마시러 가세요. 진짜로 그 순간만큼은 딴 생각하지 말고 커피에 몰입하세요. 주위에서 온갖 냉소가 쏟아질 거예요. 야, 커피는 그냥 커피지 무슨 뭐 그렇게까지 진지하냐? 그렇게 말하세요. 씩 웃으면서 공허하지 않으려고. 너 무슨 바리스타 될 거야? 이거 한다고 부자 못 돼. 이거 한다 바리스타 안 될 거야. 공허하지 않으려고, 충만하려고. 치열하게 하세요. 단 공부를 하되 얕은 정보가 아니라 유명한 데래. 뭐가 제일 비싸대. 이렇게 가지. 게이샤 커피가 제일 비싸대. 이렇게 가지 말고 커피의 본질을 알고 가서 치열하게 그 본질까지 경험하세요. 연애를 하세요. 치열하게 하세요. 요새 말했죠? 시대정신, 허무주의, 냉소주의 살짝 반쯤 떨어져서 피해 안 보려고 그러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세요. 나중에 낭비감으로 돌아와요. 공허함으로. 그렇게 간 보고. 차라리 상처받더라도 그 상처도 여러분이 본질을 알면 그게 상처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아까 제가 되게 쿨하게 얘기했죠. 그러다가 상대방이 거부하면 헤어지면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질. 내 깊은 마음속 걸 보여줬지만 상대방이 수용 안 하는 건 내게 저평가돼서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 가치관의 옳고 그름이 없거든. 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인생과 가치관이라고 해요. 거기다 옳고 그름이 없거든. 아까 제가 말했죠. 뭐라고 했어요? 인생이 유한하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사람이 있고 좀 둔감한 사람이 있어. 내가 인생이 유한하다는 거에 되게 민감해. 이게 틀렸어요? 맞아요? 맞고 틀림이 없어. 1번 거기다 대고 평가하는 사람 뭔지 아세요? 일단 덜 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 헤어지면 되지. 또는 평가까지는 아닌데 도저히 나는 그걸 수용을 못 하겠대. 달라서. 그럼 같은 사람만 만나면 되겠네? 아니요.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해 주는 거. 그것이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여하튼 그걸 알고 나면 상처도 스럽잖아. 요새는 뭐라고요? 연애를 치열하게 안 하죠. 그냥 그걸 쿨함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계속 공허함을 느낄 거고 계속 인생이 낭비될 거고 나중에 10년쯤 지나서 나 연애 뭐 하는 거니? 계속 거리감을 두고 그죠? 치열하게 하세요. 두 번째는 그래서 뭐 꼬셨다, 유혹했다, 데이트했다, 옷을 입었더니 먹혔다, 이 핫플레이스에 갔더니 좋아하더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1단계만 하시고 그 사람과 2단계인 사랑을 하세요. 본질까지 경험하세요. 그럼 가슴 가득 그 사람과의 연애와 사랑이 가득 찰 거예요. 적어도 그 연애에 대해서는 끝나더라도 시간 낭비했다라는 생각 안 할 거예요. 후회든다, 공허하다는 생각 안 들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1번 치열하세요. 2번 대신 공부하고 들어가세요. 겉핥기 정보가 아니라 본질까지. 학생 여러분 얘기해 볼까요? 수학 있잖아요. 공부하시는데 프리패스 모든 강의를 다 듣는다고 가슴이 안 찰 거예요. 수학을 공부한다는 게 뭐예요? 제발 이 본질을 공부하라고요. 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문제 많이 풀고 공식 외우는 거죠. 그거 말고 그 가운데 있는 거. 그럼 공식은 왜 풀어야 되는데요? 왜? 본질을 알아내는 좋은 방법 중에 가장 위대한 질문 중에 하나가 왜예요. 공식을 왜 해야 되는데요? 그런 단순한 답변 말고 점수 많이 받으려면 그게 아니라 공식은 왜 해야 되죠? 문제는 왜 수학은 많이 풀어야 되죠? 수학 개념 탄탄히 공부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그러던데요. What is 개념? 도대체 개념이 뭐예요? 그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럼 절대로 공허감은 안 없어져요. 제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 저 진짜 수학 치열하게 한번 하려고 했어요. 코피 터질 때까지 해봤었는데 이 공허감이 안 없어져. 왜 안 없어진지 아세요? 뭔가 집에 가는데 수학의 전부를 마음에 담지 못했다라는 감각, 수학의 가장 본질까지 못 건드린 것 같은 공식을 외우긴 외웠는데 수학을 다 했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다시 비유하면 뭐랄까요?
가슴이 있어. 수학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겉만 채운 거야. 공식 암기 문제를 200문제, 500문제 풀어도 가득 차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수학의 본질을 못 건드렸거든. 개념이 뭔지, 공식을 외우는 이유가 뭔지,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 그게 본질이거든. 그것까지 집어야 집에 갈 때 나 오늘 수학 완전히 제대로 했다. 이거야. 여러분 집에 갈 때 나 오늘 사랑 완전히 했다. 나 오늘 커피 완전히 마셨다. 나 오늘 수학 완전히 했다. 그 감각, 이게 충만감이랬죠. 이러려면 본질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전부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속이 사실은 전부에서 8, 90%예요. 심지어 본질만 제대로 알잖아요. 겉은 다 따라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질 그리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본질충이래요. 상관없어요. 너무 좋은 별명이에요. 본질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눈앞에 경험할 건 너무 많은데 본질적 정보는 없어. 치열해지자 본질까지 파고들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절대 어정쩡하게 하지 말자. 겉핥기 정보로 접근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살면 치열하게 본질까지 경험하면서 마음에 가득 담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사실 이 모든 이유는 공허감을 없애고 충만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공허하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은 누구나 중독시대라고 하죠. 중독시대. 물론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되게 보상을 쉽게 만든 그 인스타나 틱톡에 아주 나쁜 구조도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겉모습만 보잖아요. 1초도 자기 인생을 버려두지 않죠. 버스나 지하철 타면 바로 핸드폰 꺼내서 계속 뭔가를 보죠. 중독시대죠. 그게 뭔지 아세요? 채우려는 거예요. 인생을 계속 채우려는 거예요. 낭비되는 그 유한성이 싫어서. 다만 그것의 문제는 뭐다? 가슴 가득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죠? 너무 겉핥기니까 계속 뭡니까? 하면 할수록 겉만 채워지니까 공허가 반복돼. 근데 비 오는 공허감을 싫으니까 뭔가 또 채워. 그죠? 유행이 오면 왜 우르르 몰려갈까요? 저게 내 마음을 채워줄 거 하고 가죠. 근데 또 그런 냉소주의 때문에 치열하진 않고 또 뭐 얕은 정보 때문에 겉핥기만 해. 네. 이러면서 계속 채우려고 하지만 공허가 반복되고 있죠. 인생이 계속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치열하게 본질까지 가서 얻는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충만감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예시도 설명할 때 어땠어요? 간접적으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충만감의 환희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감각, 후회 미련이 없다는 감각.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단 1%의 후회와 미련도 없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얘기 같아요? 아니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저 군대 훈련소 가서 보낸 기간 1%의 후회와 미련도 없습니다. 재밌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너무 싫은 면도 많았어요. 그런데 단 1분 1초도 허송세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정도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후회와 미련이 없어요. 과거에 초반에 대학교 때 사귀었던 연애들 정말 치열하게 했어요. 물론 본질은 그때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모자란 면이 있어요. 그래요. 그건 후회와 미련이 좀 있네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느껴지는 씁쓸함, 이것이 공허감의 우울이에요. 평생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평생 그때 내가 연애 아닌 사랑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반면 저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지금 눈빛을 보시면 아시죠? 정말로 후회 미련이 없어요. 너무너무. 알겠습니까? 이거를 과거만이 아니라 매일 오늘 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강연 콘서트를 한 이 순간 충만하죠. 제가 하는 말들 어떻게 느껴지나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의 말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 같다. 좋은 비유죠. 그죠? 저는 충만해 있으니까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이론과 이 본질과 이 코드에 대해서 충만하고 이걸 지금 시대의 이 구조적 문제 때문에 공허감의 위기에 빠져 있고 이미 불행하거나 앞으로 둔감해서 앞으로 공허할 사람들한테 꼭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저의 신념 이대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충만할 거고 오늘 집에 갈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가슴 가득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로 가득 찬 하루였다. 자기 전에 씩 웃으면서 완벽하게 자겠죠?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만약 커피를 한 잔 한다면 아니면 힘들었다고 술을 한 잔 한다면 그 본질까지 알고 치열하게 마시겠죠? 일하는 지금 이 순간. 끝나고 가서 여가를 즐기는 흔히 말하는 그놈의 워라밸. 그 순간에도 난 충만하겠죠? 그죠? 돌이켜봤을 때 오늘 1월 5일 저는 후회하거나 미련이 없겠죠. 바로 이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얻는 건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그런 매일매일의 충만감의 행복을 느낄 겁니다. 우울한 공허감이 없어질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은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절대 명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말 있죠? 좋아하는 일 해라. 제가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근데 왜 꼭 공부로 충만해야 되나요? 왜 꼭 지금 다니는 일에서 충만해야 되나요? 그거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동적으로 충만해지는데? 알겠어요. 그럼 10대 여러분한테 말해볼게요. 학교 자퇴하세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일을 가세요. 그럼 충만해지겠죠? 근데 왜 못 가나요? 성인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지금 다니는 직장 마음에 안 들 거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일 하세요. 자, 1번. 고절로 살면 안 되지. 지금 돈 벌어야 되지. 뭐 그런 현실적인 이유 오케이입니다. 그거 말고요. 진짜로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있나요? 확신하는? 자퇴할 만큼, 지금 직장을 그만둘 만큼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아 발견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찾은 사람은 극소수죠. 일단 좋아하는 일 찾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지만 자아 발견, 좋아하는 일 찾는 건 인생의 절대 명제입니다. 근데 그걸 찾으려고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자, 매일매일 가슴 가득 경험을 채우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좋아하는 것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커피의 모든 것으로 속과 가슴을 가득 채웠다고 해보죠. 제가 이 비유를 쓴 이유가 있어요. 가슴을 가득 채우면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기분, 쾌라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불쾌라는 기분이 느껴져요. 자, 공부로 가슴을 가득 채웠다고 해보죠. 수학을 본질까지 채웠다고 해보죠. 아마 90%는 불쾌할 건데 그 불쾌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냐?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쾌인 부분과 불쾌인 부분이 갈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고등학교 있잖아요. 충만했으나 거의 90%가 불쾌였습니다. 이 평가를 위한 시험을 위한 공부는 진짜 나랑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언했죠. 다시는 시험을 위한 공부는 하지 않겠다. 심지어 서울대학교 들어가서도 단순 암기식의 그런 시험은 거부했어요. 물론 저는 또 다른 자아를 발견했죠. 서울대학교 학점 따위는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진짜 쾌를 발견했을까?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일단 인생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네. 뭐가 좋고 아니고. 자, 그 다음 경험을 합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나는 향이 굉장히 쾌인데 혀는 솔직히 불쾌도 아니고 쾌도 아니고 그냥 별로 안 느껴져. 그럼 어떻습니까? 커피가 아니고요. 커피의 그 요소 중에 향. 그럼 다음에 나는 향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와인으로 가볼까? 위스키로 가볼까? 아니면 향수로 가볼까? 거기서도 향수로 와인으로 위스키로 가득 채우잖아요. 또 세분화됩니다. 향 중에서도 이런 향. 나중에 어떻게 습니까? 마음속에 박혀요. 나한테 쾌를 주는 향은 이 향이다. 그럼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나는 이 커피는 안 먹어. 이 와인 안 먹어. 이러면서 인생이 선명해지고 그 유한한 인생이 점점 더 세이브가 되겠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쾌가 무엇인지, 나에게 쾌가 무엇인지 그 모든 걸 조합하면 마음속에 뭐가 있다? 오직 쾌로만 가득한 충만함.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한 충만함은 뭔지 아세요? 일하라고 그랬죠. 커피 마시라고 했죠. 공부하라고 했죠. 쾌랑 불쾌로 가득 차는 거예요. 불쾌도 가득 차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하루 종일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가득 차는 충만함인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남는 게 뭐라고요? 내가 불쾌한 게 뭐고 쾌인 게 무엇이냐. 불쾌는 사라지겠죠. 쾌만 남겠죠. 이게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이에요. 왜 현대인들이 그놈의 좋아하는 일 찾으라고 하는데 못 찾아하는지 아세요? 한 번도 경험을 끝까지 가슴에 채워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경험을 전부 채워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겉핥기로 채우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래요. 겉핥기로 채웠잖아요. 여러분, 커피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떤 면을 좋아하고 어떤 면을 싫어해요? 어떤 면이 쾌라고 할 정도로 가슴을 깊게 자극했어요. 그래요. 쾌, 불쾌만이 아니라 깊은 쾌, 얕은 쾌도 말해봐요. 대답 못할걸요? 그러니까 맨날 뭔지 아세요? 애매하니까 커피를 마셔봐. 나 뭔가 좋은 듯한데 모르겠어. 또 마셔. 또 마셔. 경험이 반복되죠. 인생이 낭비되는 거죠. 공부 끝까지 해봤어요? 수학 공부? 저 90%는 싫다고 그랬죠. 10%는 놀랍게도 좋은 게 있었어요. 수학은 완전히 추상성의 세계예요.
그죠? 현실과는 막 많이 교리돼 있어요. 물론 수학이 현실에 응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교리돼 있어요. 그때 느꼈어요. 추상적인을 다룬 건 불쾌구나. 시험을 위한 평가 싫다. 추상적인 세계를 다룬 건 불쾌다. 저는 그래서 공대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또 어렴풋이 온 거고, 공대 가서도 뭔지 아세요? 공대 가는데도 추상적인 걸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말고 조금 더 현실적인 거.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죠. 뭐 철학과 같으세요? 저는 너무나 어렵고 추상적인 철학. 제가 왜 사업가인지 아세요? 저는 굳이 말하면 철학 사업가라고 할게요. 또는 저는 일상 철학을 다룰게요. 매일매일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런 현실이 제 관심사예요. 이걸 어디서 발견했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끝장나게 했더니. 두 번째, 수학의 논리성은 좋았어요. 딱딱딱딱 맞아 떨어진다. 또는 공식 밑에 있는 진짜로 뭔가 핵심적인 걸 끄집어낸다. 그래서 제가 본질을 하고 있죠. 제 강의를 보시면 자주 나오는 표현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수학에서 느꼈던 그 쾌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고작 수학 하나인데 저는 많은 걸 경험했죠. 왠지 아세요? 수학을 가슴 가득 담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쾌고 불쾌인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불쾌는 인생에서 최고였어요. 이러면서 뭔지 아세요? 점점 쾌와 불쾌가 선명해져. 본질까지 깊게 경험했더니 깊은 쾌와 얕은 쾌가 선명해져. 결국 남은 게 뭔지 아세요? 쾌가 무엇인지, 불쾌가 무엇인지. 그래서 뭐가 된다? 점점 쾌로 충만한 삶이 되는 거죠. 인생 로드맵을 그려드릴까요? 매일매일 충만하게 사세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그날 공허함 대신 충만함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충만한 가운데 쾌와 불쾌가 선명해질 거예요. 불쾌를 제거하고 쾌를 채우세요. 선명해질 거예요. 그 아까운 유한한 인생이 점점 선명해질 거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걸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쾌로 충만한, 단순히 충만한 게 아니라 쾌로, 그것도 깊은 쾌로 충만한, 이게 궁극의 행복이고 이게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놈의 추상적으로 제발 좋아하는 일을 앉아서 공상으로 찾나요? 그럼 뭔가 경험이 있어야 좋아하는 일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하러 나가요. 대학생들 그래서 클럽도 가고 하죠. 근데 왜 못 찾을까요? 깊이 하지 않아서, 치열하지 않아서, 본질까지 파고들지 않아서. 충만할 때까지 경험하잖아요. 뭘 좋아하고 뭐가 싫어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공허함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 1번, 이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언젠가 느낄 텐데 과거에 지나간 낭비감,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계속 뭘 유예하는지 아세요? 내 꿈, 내가 좋아하는 게 계속 유예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저는 다시 예민한 분들은 다행이에요. right now, 오늘부터. 지금 그 공허감 자체 때문에 뭐 미래는 나중 얘기고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말한 두 가지 예법. 치열하라, 본질까지 경험하라. 가슴을 그 경험으로 가득 채워라. 알겠어요? 이걸로 매일매일 살아가세요. 매일매일 당장 느끼는 예민한 불행감도 없어질 거고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 쾌로, 깊은 쾌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생 로드맵이에요. 이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로드맵이에요. 반대로 조금 둔감한 분들, 그냥 뭐가 공허해, 아이 뭔 얘기야,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뭐, 그냥 난 별 문제의식 없는데, 이렇게 살 거예요. 저 밑에 뭔가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묻어두겠죠.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커질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았을 때 뒤돌아보면 1번, 이미 많은 시간이 낭비되어 있을 거예요. 거대한 구멍, 공허가 뚫려 있을 거예요. 돌아올 수 없어요. 후회 미련이 엄청날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당장 느껴지는 공허감, 이미 누적된 다음에 과거 돌아봤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 미래까지.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만할 수 있고 굉장히 주제 넘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네. 이게 저는 진짜 이 시대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에 이거 올리면 재미없겠죠. 오늘 이 강연장 오신 여러분들도 이 장시간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요새같이 1분만 넘어가도 재미없는 틱톡의 시대에, 쇼츠의 시대에 너무 재미없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이렇게 인생을 나열하고 보면 당장의 불행감,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불행감, 미래의 불행감, 이 모든 것들이 엮여 있는데 그 눈앞에 공허 하나를 놔두면 그렇게 돼버리는데 이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겠다.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네 생각 알겠어요. 그건 알겠다고요. 그러면 자기만의 생각으로 행복을 찾으시면 되는데, 제가 통찰한, 제가 오랫동안 이 라이프 코드라는 걸 연구하면서 종점에 다른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이거고, 누군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감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욕이 쏟아지겠죠. 네가 뭐냐 이 주제 넘은 놈아, 예? 쏟아지겠죠. 결국 저것도 다
지 뭐 제품 팔아먹으려는 거야. 제품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공부 방법 얘기를 해야겠죠. 스터디 코드는 옛날부터 공부법이 아니야, 공부 본질이야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너무나 마케팅적으로 안 좋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10대가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이 시작된 거야. 그때 지나고 평생 후회하면 안 되니까 10대부터 이걸 시작한 거야. 물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욕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면 이 주제 자체도 다 너무나 오버하는 내용, 너무 주제 넘은 내용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충만해요. 왜냐? 저는 이게 옳다고 믿고 있고 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적어도 공허감이 핵심인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는 누군가 해주면 정말 인생에서 굉장히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얘기할까요? 전 제가 충만하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충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하잖아요. 1번 속상하긴 해요. 악플 달리면. 근데 악플의 코드도 제가 악플의 본질도 연구했거든요. 악플을 가슴 가득 담아가지고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스터디 코드에 보면 심지어 악플의 코드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무슨 사교육 업체라면 그걸 왜 연구하겠어요? 그게 있어서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알겠어요? 3번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게 주는 서운함보다 저는 이걸로 더 쾌로 충만하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매일매일의 공허감은 당장의 오늘을 위한 게 아니고요. 인생 장기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메디컬은 못 되니까 이렇게 살자. 초보자는 못 되니까 이렇게 살자. 약간 어떻게 보면 합리화 같을 수도 있죠. 자,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도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알아두실 것 같아요. 메디컬은 초보자는 무조건 일단 그건 어쨌든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행복하실까요? 오늘 제가 말한 공허와 충만 관점에서 의사가 되면 또는 초보자가 되면 그것은 어쨌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다. 의사가 됐어요. 또는 자수성가가 힘든 시기라고 했지만 금수저 말고요. 물려받은 거 말고요. 내가 어떤 이유로 뭐 운이 좋든 어떤 분야를 잘 만났든 딱 초보자가 되기 직전에 있어. 쉽게 말하면 공부로 말하면 극상위권 또 초보자 직전에 있는 사람들. 부러운 거 하나 있어요. 뭡니까? 충만하죠. 그 사람들은. 충만해요. 무슨 얘기냐면 메디컬과 초보자라는 그런 목적이 우리한테 그걸 수단으로 충만함을 주겠죠. 왜냐면 이제 다 할랑말랑하니까. 맞잖아요. 그건 부러운 거야.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이 얘기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교 1등을 보면서 뭔가 느껴졌다 아우라. 또는 막 진짜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아우라. 부러웠던 게 하나 뭔지 아세요? 돈과 성적이라는 결과도 있지만 뭔가 느꼈던 거 오늘 느껴진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인생을 뭔가 낭비 안 한다는 그 감각이 부러웠던 거야. 다시 저 밑에 있는 DNA가 움직이면서 예민하거나 둔감하거나 차이는 있지만 저 밑에 있는 DNA가 움직이면서 뭔가 저 사람은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까? 그게 부러웠던 거죠. 자, 근데 다시 한번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 충만함은 우리가 뺏어올 수 있다고요. 지금 결과도 뺏기는 게 열받는데 그잖아요. 과정의 충만함까지 뺏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전교 1등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공부를 열심히 살면 초보자는 안 될 거지만 매일 일과 취미 열심히 하잖아요. 그들의 충만함을 뺏어올 수 있다고요. 그죠? 두 번째, 어쨌든 그들은 2개 갖고 난 1개 가지니까 무조건 불리한 거겠네요. 이런 얘기 드릴게요. 아까 제가 두 번째 말한 쾌 관점에서 보면 메디컬과 초보자, 재벌들은 불리한 게 하나 있어요. 일단 메디컬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되기까지 또는 부자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만하죠? 정신없으니까. 근데 그 충만함 가운데 쾌가 마냥 없다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의사 중에 의사라는 직업 자체로 매일매일 사람을 치료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행복을 쾌를 느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뜻밖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부하죠. 공부 자체에서 쾌를 느끼지 않아요. 다 뭡니까? 의사가 돼야겠다는 그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충만은 하지만 불쾌로 가득 찬 경우가 많아요. 환자 치료하는 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신념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의사분들도 있죠. 당연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메디컬, 왜 메디컬 그럽니까? 진짜로 전교에서 1등한 애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마음속에 충만함의 쾌가 사람 치료입니까? 까놓고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오직 뭐예요? 의사라는 지위야 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냐면 그 과정에서 또는 그 직업을 얻은 다음에 매일매일 막대한 환자를 치료하고 하는 데 있어서 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만약에 치료하는 게 쾌면요. 그 사람은 아주 좋은 거죠. 충만도 없고 쾌도 얻은 거죠. 근데 제가 또 말하진 않았죠?
부자까지 있으니까 세계가 부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자, 그럼 다시 이것도 한번 가보자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가는 것. 그건 쾌일까요? 쾌가 있죠. 근데 아주 작은 쾌고요. 그 쾌는 상당히 독이 될 수 있는 무서운 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다? 여러분 의사 또는 돈 많다 그러면 우아우아하죠. 길가에 지나가는데 여기에 포르쉐가 한 대 지나가죠. 우아우아하죠.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이 정말로 마음속에 깊은 쾌가 올까요? 아까 제가 깊은 쾌, 얕은 쾌 했죠. 아니면 오늘의 비유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쾌는 절대로 마음을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겉핥기 얕은 쾌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인기라는 게 있고요. 인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사 되면, 부자 되면, 포르쉐 타면 우와 하는 거 기분 좋을 것 같죠? 그것은 인기 욕구가 충족돼서입니다. 인정 욕구가 아니에요.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고 남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맞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건 인정이고요. 인기와 인정은 다르다. 이것도 코드예요. 이것도 본질이에요. 인기는 뭐냐면 나의 깊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애랑 비슷해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지위나 돈, 그냥 그거에 대해서 우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마치 연애에서 처음엔 이쁘지만, 처음엔 잘생겨서 만났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기분처럼. 왠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재벌이라고 해볼게요. 에? 이걸 보면 재벌이 왜 갑질하는지, 심지어 돈 많은 의사들도 왜 허튼 짓을 하는지 알게 돼요. 처음에 사람들이 와서 이러죠. 포르쉐 타십니다. 와, 의사 선생님. 와, 우리나라 1등 부자님. 근데 기분이 살짝 좋아요. 근데 뭔가 이게 꽉 차는 기분이 안 들어요. 왜? 인기니까. 내 겉껍데기 지위에 대한 거니까. 진짜 그때 꽉 차는 느낌을 드는 깊은 쾌 뭔지 아세요? 좋아함의 본질, 인정의 본질은 나의 그 안에 있는 가치관과 생각에 대한 거예요. 네. 그런데 겉껍데기만 좋아해 주니까 이상해.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겉껍데기에 대한 강도를 올리죠. 강도를 올리다 보면 채워질 줄 알아. 아까 그 비유랑 똑같아요. 겉은 아무래도 겉이야. 강도를 올린다고 해서 채워지잖아. 그래서 그 유명한 갑질이 탄생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와서 부자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게 존경 같지가 않아. 뭔가 이상해. 그래서 잠깐 일로 와봐. 무릎을 꿇어. 뭔가 그러면 나의 이 채워지지 않는 게 채워질까? 진짜로 존경하는 게 느껴질까? 근데 무릎을 꿇었는데 잠깐 채워지는 것 같지만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더 심한 거. 내 발을 핥아. 더 못된 짓.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죠. 아무리 해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도 의사라는 오직 지위에 만족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갑질하고 헛짓합니다. 왜? 1번. 자기의 직업 과정 자체로 쾌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쾌를 딴 데서 찾는데 그냥 의사라는 직위로 찾으니까. 모든 의사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의사라는 지위나 돈이라는 것은 이런 위험함이 있어요. 쾌가 있는데 아주 겉핥기 쾌라서 잠깐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지위와 돈이 뭔지 그 본질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꼰대 같은 얘기 하나 할까요? 그래서 그 수많은 클래식 고전들에서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런 본질들을 수많은 저 말고 아까 말했죠. 저는 그냥 일상 철학, 사업 철학 정도 다루는 뜨내기고 아주 대단한 철학가들이 밝혀놓은 거야. 그때 말한 게 뭐죠? 돈과 명예는 절대 인생을 행복해 줄 수 없다. 일단 돈을 벌면 일단 제가 스카이에 가면 메디컬에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얘기 드릴까요? 돈이랑 메디컬은 그냥 수단이에요. 돈은 수단.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돈은 그냥 껍데기예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으로 무엇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일단 돈을 많이 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죠. 일단 돈을 많이 벌고 경험을 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일단에 너무 많은 걸 쏟아요. 그 일단 정말 모든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돈을 벌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려. 그동안 버리는 시간은요. 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쾌, 불쾌 발견에 유예를 하는 거예요. 일단 돈 다 벌고 나서 일단 돈 벌고 나면 1번 그 지나간 시간은 충만했을지언정 내 쾌 불쾌가 없겠죠. 그 다음부터 발견하려고 시작하는데 뭐가 발목 잡는다고요? 그 지위라는 게 정신 안 차리면 더 큰 돈. 잠깐 내가 의사가 되긴 했는데 잠깐만. 이거 보니까 존경받으려면 뭔가 과장이 돼야 돼. 외과 과장이 돼야 될 것 같아. 잠깐만. 부원장이 돼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원장이 돼야 될 것 같아. 이게 아주 얕은 쾌라는 걸 제대로 알지 않고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경험하되 본질까지 경험하라고 했죠.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할 때 그 인사가 존경인지를 제대로 공부해서 가득 채웠어야 그죠?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거. 절대 가득 채워질 수 없는 얕은 쾌라는 걸 알았으면
빨리 미련을 겪고 진짜 내 마음을 쾌로 가득 채우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다녔을 텐데 그놈의 지위. 그래서 그 유명한 드라마들이 탄생하는 거죠. 알량한 권력이 뭐라고, 알량한 타이틀이 뭐라고 계속 그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원장이 돼요. 60살쯤에 돌아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인생 공허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디컬 가고 재벌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헷가닥하기 좋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메디컬과 초부자가 되는 건 일단 그거는 행복인 거고 오늘 하는 모든 얘기는 그걸 못했던 합리화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유죄합니다. 그분들은 충만은 얻을 거지만 쾌는 헷가닥하기 좋아요. 우리는 어차피 그 헷가닥이 없기 때문에 충만도 하고 쾌도 얻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얘기가 하나만 드릴까요? 이건 플러스 알파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울합니다. 어쨌든 부자 되면 좋잖아요. 다시 뭐가 좋은지 본질까지 알고 되세요. 그렇게 어설프게 일단 부자 되면 좋지 하니까 2단이 없고 3단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인생 낭비하다가 60살에 내 인생 공허했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두 번째, 그래도 되면 좋죠. 얘기 나온 김에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은지 그 본질 하나 얘기 드릴까요? 경험이 많아지니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으니까 돈은 수단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죠? 이왕이면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호텔도 가볼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가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럭셔리한 것도 경험해 보시죠. 좋아요. 그래서 부자 되는 건 참 좋은데요. 다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 되게 쉽지 않아요. 메디컬 가면 좀 부자 될 수 있는데요. 메디컬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럼 어쨌든 포기하고 다 합리화한 거잖아요. 아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유일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이건 플러스 알파예요. 이게 유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초부자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스터디 코드에서 오랫동안 제가 얘기한 건데요. 다시 매일매일 충만감으로 살아요. 나의 깊은 쾌를 찾아요. 마음속에 깊은 쾌로 가득 찬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요. 진짜로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걸로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쾌로 충만하면서 1번 행복을 얻을 거고 돈보다 더 중요한 2번 그렇게 하면 그 분야에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왜 유튜버를 해도 힘든지 아세요? 이어 써서 머리 써서 그래. 가슴을 써야지. 네. 여러분 재능 뛰어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그 분야를 미치는 다시 또 이 정도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재능을 이긴다. 그 정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미치는 잘 보세요. 제가 오늘 말한 걸로 쾌로 가득 차 있어. 자, 이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 저 말 진짜 잘하죠. 지금 들으시면 와, 저 사람 강연 콘서트 할 만하네. 제가 말했잖아요. 10년 내로 제가 잠실 체육관에서 이거 할 거라고. 할 만하죠?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 대학교 1년 때까지 말 더듬 환자였던 거 아세요?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선천적으로 말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전 대중공포증이 있었다고요. 진짜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버스랑 이걸 타도 남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환각에 실릴 정도로 그게 피부에 막 두드러기로 날 정도로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가슴이 쾌로 충만하다고 느낀 순간 방언 터지시 나오는 거예요. 전 기술로 하지 않아요. 제가 스피치 학원 다녔을 것 같으세요? 다시 또 아니야 타고난 게 있을 거야. 왜 제 과거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으세요? 다 그렇게 파악하지 말고. 그죠? 물론 아예 없었다고 모르겠죠. 저 구석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하튼 그게 터진 건 뭐 때문인지 아세요?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충만함을 느끼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강연으로는 대한민국 3위 안에 든다고 생각해요. 다시 제가 그래서 떼돈을 벌지 안 벌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 분야 1등이 되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죠. 시대도 맞아야 되지만 그 분야 1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서 재능을 얻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충만할 때까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가슴 가득 쾌가 차서 미친 듯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부자 될 수 있고요. 재밌는 얘기 안 할까요? 그러면 성적도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공부해서 성적을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방법은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과정에 몰입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적 몇 점 올라? 이거 하면 나 이거 하면 돈 얼마 벌어? 이렇게 결과를 보면 안 따라와요. 매일매일 과정에 충만한 정도로 몰입하면 정신 차려보면 어마어마한 성적이 따라와 있어요. 그런데 절대 오해하지 말고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한 게 뭔지 아세요? 결국 이 모든 얘기가 부자다 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스카이가 이렇게 해보시면 저의 지금까지 1시간 반 동안 얘기는 너무나 허무합니다. 아닌 거 아시죠? 이건 플러스 알파예요. 알겠죠? 제 풀 스토리로 얘기 드릴게요.
조나모의 10대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걱정되는 거 너무 오만해 보일까 봐 제가 잘났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모든 거를 여러분이 다 이해하려면 누군가 한 명의 진짜 인생을 들으면 제일 와닿는 예시니까.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나불나불 떠들지만 니는 해봤냐? 그 한마디로 사실 끝나죠. 제가 실제로 당사자야 여러분한테 진심이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물론 저는 과거에 본능으로 느껴서 누가 이를 의식화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 경험과 오늘 제가 의식화 말씀드린 공허감, 충만감의 개념을 섞어서 총정리해드릴게요. 저는 중학교 때 놀랍게도 고등학교를 아예 진학을 안 할까를 고민했어요. 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 지옥이래. 전 공부가 싫었거든요. 그런데 중졸은 아닌 것 같아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대신 갔을 때 어정쩡하게 하긴 싫었어요. 저는 한 번뿐인 인생, 유한한 인생에 대한 감각이 예민한 축에 속했나 봐요. 오늘 예민한 사람과 동감한 사람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가서 고1 때 감히 제 중학교 성적과 말도 안 되는 서울대를 목표로 찍었어요. 저한테 서울대는 그때는 서울대만 가면 인생이 바뀌는 시대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15살한테는 그 서울대라는 게 어른들이 말해도 솔직히 인생이 바뀌는 게 와닿지 않아요. 저는 서울대가 아니었고요. 저한테 서울대는 산진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의식화한 단어로 말씀드릴게요. 매일매일을 충만하게 보내고자 하는 수단이었던 거야. 서울대를 찍어 놓으면 하루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다시 저의 목표는 이왕 하는 고등학교 공부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끝장을 본다. 끝장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서울대라는 목표를 둔 거야. 그래서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성적이고 다들 저를 비아냥, 그건 전 되게 논리적 비아냥이라고 해요. 서운할 필요가 없는 게 제 중학교 때 성적과 전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 다 안 나왔어요. 저는 궁극의 마지막에 서울대 합격했어요. 근데 왜 합격했는지 아세요? 마지막 고3 수능에서 한 방 터진 거야. 3년 동안 그 안 했던 공부를 메꾸다가 성공한 거죠. 3년 동안 일단 저는 어땠는지 아세요? 매일매일 1년 때 진짜로 속이 후련할 때까지, 후회 없을 때까지 공부했어요. 다만 한 가지 우울함이 있었어요. 수학을 공부하고 집에 가는데 진짜 1분도 안 빼놓고 수학을 공부하고 때론 자고 있을 때에도 해야 되는데라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수학으로 가슴을 가득 채웠어. 근데 뭔가 가운데가 비어있는 공허를 느꼈어.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게 맞나? 그때는 누가 이게 수학의 코드다 본지다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 1, 2년 동안 계속 그걸 전교 1등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시험지 펼쳐놓고 공부해서 어느 날 알았어. 고3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3 때 잊지 못해요. 하루하루 1번 몸이 치열한 것도 있었어요. 가슴 가득 수학을 채운 것도 있었는데 겉만 채운 게 아니라 가운데 속까지 다 채웠어. 이것이 수학이다. 개념을 공부하고 있다는 완전한 감각 속에, 문제를 왜 많이 풀어야 되는지 안다는 감각 속에, 한 문제 한 문제에서 뭘 뽑아 먹어야 되는지 안다는 감각 속에, 자 이거예요. 집에 갈 때 가장 위대한 거. 오늘 수학을 완전히 공부했어. 내 가슴엔 오늘 수학이 가득 찼어. 단 1의 후회와 미련도 없어. 본질과 치열이 결합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 1년을 완벽하게 살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딱 수능 끝나고 나와서 뭐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결과는 안 중요했어. 그냥 내가 처음 목표한 대로 또는 그냥 본능적으로 느낀 것처럼, 다시 그때 이 단어 없었다고요. 아무도 의식화 안 했다고요. 그냥 저는 이 3년은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했다. 온전했다. 재미있는 거. 그리고 결과를 봤죠. 서울대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따라왔어요. 오늘 제가 말한 모든 스토리가 제 얘기로 정리되죠. 그리고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 충만감이 너무 좋았어. 20대부터 모든 경험을, 군대 훈련도, 일찍 취직한 네이버라는 회사에서도 그때 결과를 바란 게 아니에요. 전 네이버 가서 연봉 협상할 때 한 번도 들어가서 저 얼마 주세요라고 말한 적 없어요. 진짜예요. 가갖고 그냥 주세요 사인하고 나왔어요. 저한테 돈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에? 근데 돈도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 중요한 건 매일매일 나한테 맡겨진 이 일이 뭘까? 처음에는 막 허드렛 일도 맡겼어요. 근데 전 상관없었어. 이 허드렛 일의 본질이 뭘까? 일의 본질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눈앞의 일을 얼마나 하는지 약간 스킬인 거고, 이게 정말 이 거대한 회사에서 결국은 아래로 부속처럼 내려오죠. 거대한 회사의 핵심 가치와 이 마지막 나의 허드렛 일을 어떻게 연결될까? 이걸 고민해야지 나는 속까지 경험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 속을, 본질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했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저 새끼 일 잘한다는 얘기 들으면서 상관없었어요. 전 남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그건 결과적으로 따라온 거고. 일도, 연애도, 아까 말했지만 연애는 살짝 모자란 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앞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충만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뭘 발견했는지 제일 중요한 거. 저의 진짜 깊은 쾌를 발견해서 스터디 코드에 지금 이르렀죠. 그럼 이 자리에 이르렀죠.
자, 다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오늘 모든 얘기가 정리되죠.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아요. 그러다 보면 플러스 알파지만 어마어마한 결과도 따라와요.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적어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은 없을 거고 매일매일 충만해서 공허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지막 기회 여러분은 그 분야에서 최고 프로가 될 거고 떼돈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 자잘한 기술로 개설한다고 해서 여러분 유튜브는 절대로 떼돈 버는 유튜버가 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 공급이 많아요. 여러분 가슴을 가득 채우는 그 쾌를 사람들과 공유할 때 볼 거예요. 지금 1시간 반이 넘었거든요.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저를 왜 보고 있는지 아세요? 제 가슴 가득 찬 쾌를 느껴서예요. 이 재미없고 긴 컨텐츠를 1시간 반 동안 볼 수 있었다는 건 그게 전달돼서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뭔가 느껴지죠. 그냥 자본주의적 얘기해 볼까요? 저 사람은 뭔가 할 것 같아. 다시 돈은 별로 관심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따라올 것 같은 여러분이 느낌을 한번 공유하고자 말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제가 벌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일반 사람 연봉 높은 1억 2천 정도 벌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안 들죠. 아예 못 벌거나 왠지 저 사람은 진짜로 잠실 체육관에 사람 가득가득 채워서 100억, 몇천억, 1조 벌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 목표는 100조 정도 돼요. 다시 저는 돈에 욕심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대와 같은 그냥 그런 목표일 뿐인 겁니다. 그 100조와 서울대가 상징하는 건 충만하게 하루하루 살겠다라는 저의 그냥 비유법인 거예요. 알겠죠? 여하튼 이게 제 인생이고 이게 가장 생생한 예시고 이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로드맵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 다시 생생한 예시를 위해서 비유를 준 건데 저같이 살아라 이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아직 부족한 거 많고요. 아직 본질 모르는 게 있어서 아직도 저도 낭비하는 거 많고요. 저도 공허할 때 아직 많아요. 다만 비유와 예시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뭘 어떻게 하느냐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여러분, 학교에서 전교 1등과 함께 가장 치열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비아냥거리든 간에 싱긋 웃어주며 충만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제일 치열하게, 다만 공부의 본질까지 파고들어서 치열하게 하도록 하세요. 매일매일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나 몇 점 오를까가 아닙니다. 오늘 수학 충만했다. 오늘 수학으로 후련했다. 제가 왜 10대에 관심 많다고요? 인생 최초 경험인 거예요. 공부 아니에요. 입시 아니에요. 인생 최초 경험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건 어차피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면 성인이라면 모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내팽개치고 저는 그래서 자퇴도 잘 모르겠어요. 내팽개치면 영원히 계속 마음이 찜찜할 거거든요. 후회 미련이 생길 거거든요.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요. 이거부터 하세요. 그냥 다시 입시 아니에요. 인생 최초 경험이에요. 스카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점수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치열한 학생, 근데 맨날 수학의 본질이 뭘까? 도대체 개념이라는 게 뭘까? 이걸 공부하는 이상한 학생이 되세요. 그리고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내일 당장 아니면 오늘 당장. 이제 끝났잖아요. 또 여러분들 뭐 틱톡 보러 가시나요? 유튜브 보러 가시나요? 드라마 보러 가시나요? 컨텐츠의 본질이 뭘까요? 그걸 알고 드라마도 열심히 보세요. 핸드폰 보면서 동시에 드라마 보거나, 알겠어요? 그놈의 요약한 거 대충 보면서 트렌드는 알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푹 빠져서 드라마부터 봐도 돼요. 내일 출근하실 건가요? 일? 다시 한번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승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영혼을 회사에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나한테 바치는 거예요. 일 제발 열심히 하세요. 가정 주부세요. 알겠습니까? 가사 일도 어정쩡하게 대충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다시 여권이 신장됐는데 나보고 결국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럼 오늘 제 얘기 다 의미 없어져요. 메디컬이 뭐가 중요하냐, 부자가 뭐가 중요하냐, 회사 영혼 받자, 다 그건 껍데기 얘기고요. 다시 가사 일도 충만할 때까지 그렇게 하루하루 하세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일단 무서운 얘기. 20, 30대 여러분들은 공부는 이제 잊으세요. 지나간 과거야. 거꾸로 10대 여러분,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끝났으니까 이제 미련 갖지 말라고 그러죠. 그건 영원히 되돌아갈 수 없어. 공부에 미련 갖지 말고. 오늘 제가 공부 얘기를 많이 해서 또 갑자기 40대 주부님이 난 공부 다시 메꾸겠어. 늦었어요. 끝났어요. 알겠어요? 그거 메꾸다가 또 눈앞에 걸 놓치니까 그건 끝냈고. 알겠습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제가 10대부터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위대한 인생의 처음을 살고 있어. 아직 한 번도 낭비되지 않은 아름다운 인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그리고 성인이 되면 또는 성인 여러분들은 일이든 취미든 커피든 드라마든 가사 활동이든 아이를 키우는 거든 치열하게 다만 본질까지 파고드는. 그래서 매일매일 뭐가 기준이라고요? 오늘 와 회사에 충만했다. 심지어 불쾌 가득 차도 돼. 씨발 진짜 더러웠다. 욕해서 죄송합니다. 와 진짜 더러웠다 하시면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그게 가득 차야 회사도 금방 그만둘 수 있다고. 왜 회사를 과감히 못 그만두는지 아세요? 돈도 있겠지만 진짜 이 회사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이 안 돼서야. 가슴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판단이 쓰는 거지. 맨날 겉핥기로 하니까. 회사와 전 거리를 두고 워라벨 알겠다고. 그러니까 뭐야? 이 회사가 진짜 내 회사인지 아니면 빨리 다른 진로로 갈지 판단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인생 계속 낭비하라고요. 알았어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끝까지 먹어봐야 나는 커피는 영원히 안 먹겠어. 아니 나는 앞으로 케냐 커피만 먹겠어. 그게 아니니까 맨날 가가지고 이것도 먹어보고 안 먹어보고 오늘 갑자기 회의주의에 빠져갖고 너 커피 먹어야 되나? 야? 이거 다 유행 아니야? 그랬더니 어느 날 가갖고 막 이 커피숍이 제일 유명하다며 막 커피에다 2만 원짜리 커피도 먹어보고 이러면서 계속 인생 낭비 돈 낭비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공허감이 느껴지면 무슨 행위든 멈추세요. 충만감이 느껴질 때까지 하세요. 가슴이 꽉 찰 때까지, 후련할 때까지, 후회와 미련이 없을 때까지 치열하게 하시고 본질까지 가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었죠. 어정쩡하게 겉핥기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당장을 잡고 미래도 잡고 과거의 후회와 미련도 남기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정신이자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제 넘지만 꼭 얘기해야 된다고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성인 여러분보다 이 10대들 역사상 처음으로 아무도 공부에 치열하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는데 이걸 놔두면 스카이 못 가면 큰일 나서가 아니라 인서울 못하면 인생 망가져서가 아니라 이걸 놔두면 후회와 미련, 공허감 그리고 영원히 꿈을 못 발견하는 이 인생의 이것 때문에 저는 잘 들으세요. 10대 여러분이 전 본업이 있고 공부법 이거 막 설명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걸 10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을 때까지 성인을 일단 모르겠어요. 10대 여러분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들을 때까지 같은 얘기를 반복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많은 10대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판단이 들 때까지 이걸 계속할 거예요. 오늘 장시간 동안 강연 콘서트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인생에 조금이나마 아주 작게나마 변화와 영감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콘서트 때 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